널 속성의 이해, 본질 식별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보시면 정규화 여기 들어가 있고 조인 같은 것도 사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너무 이론적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된 거를 보니까 좀 너무 안 쓰고 이제 메커니즘? 너무 깊은 메커니즘? 이렇게만 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쓰이면서 실전적으로 쓸만한 것들로 바꾼 것 같아요. 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잘 알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데이터에 널이 있으니까. 그리고 본질 식별자, 인조 식별자는 우리 키 있죠?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제 쓰는 거에 더 들어간 거죠. DB 구조랑 분산 DB 데이터 이런 걸로 가면은 이러한 데이터 성능이 더 잘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써야 성능이 더 잘 나오고, 이렇게 가보거든요. 그러면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거는 좀 깊다. 너무 기저에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여기서 SQL 기본은 뭐 적절하게 다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DDL, DML, TCL 이런 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관리 구문으로 하나 뺐고 이거를 하나를 묶어서 시험 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QL 최적화 기본 원리라고 하는 이 분야가 아예 SQL P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덱스에 종류가 엄청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해시 조인인지 네스티드 조인인지 이런 게 나와요. CBT 같은 거 좀 보시면 그런 게 나올 텐데 넘기시면 됩니다. 조인의 막 종류를 막 이상한 걸 물어본다. 그거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생긴 거는 있어요. 뭐가 생겼냐면 이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이 부분. 탑앤 쿼리 해가지고 탑 이거 탑이 순위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순위. 그런 쿼리가 들어갔고 계층형 질의는 있었어요. 계층형 질의는 있었던 거고 피봇, 언피봇, 뭐 정규 표현식 이런 게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조금 골치 아프다 할까? 골 때리는 게 이 SQL 검정 문제집에 정규 표현식이 안 나와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피봇도 언피봇도 지금 못 본 것 같거든요. 아무도 봐도. 이 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시험을 보니까요. 한 문제씩 나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정규 표현식에 대한 뭐 이론은 어쨌든 제가 이제 찾아 놔뒀긴 했는데 실전적으로도요. 정규 표현식 찾아 쓰지 이거 막 외워 쓰는 거 아니기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정말 비중은 적게 가지시면 돼요. 정말로 비중을 좀 가지셔야 될 거는 윈도우 함수 많이 나오고요. 그룹 함수도 많이 나옵니다. 두 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중점적으로 여러 쿼리들도 풀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할만한데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이제 이게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걸로 또 넘어가면은 정보 처리 기사의 한 분야로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도움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링.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화. 그런데 복잡한 현실에 뭐 우리 사람의 인명도 같은 것도 봐도 이름이라고 하는 데이터, 나이, 특징, 취미, 어디 뭐 학과, 주소 너무 많죠. 주민번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실제 세상에는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것도 이제 지하철 노선부터 보시면 지하철역의 개수, 그 위에 있는 지하철역 출구 뭐 정보들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요것만 생각하면은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거다,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카테고리화 시키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싶다. 이미 했죠, 지금? 이미 지금 이렇게 쓰면서 해버렸어요. 모델링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이 저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하나 더 껴놓는 거예요. 뭐를 껴놓더라? 간단한 것들 껴놔요. 추상화, 명확화, 단순, 그럴싸한 거 껴놓는데, 기억이 안 나. 개념화? 뭐 이런 거 껴놔요. 이런 식으로 하는다는 거죠. 네. 느낌 아시죠? 그래서 요거 틀린 거다. 이렇게 찍어주는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추상화가 뭡니까? 이런 걸 표현을 합니다. 단순화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걸 위해서도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추상화는 일정한 형식이라고 나옵니다. 일정한 형식으로 가는 거. 일정한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가 있겠죠. 뭐 문자 형식으로 좀 데이터를 통일시키는 거나 아니면은 숫자로 우리 이런 거 나이 취미 같은 거를 이렇게 숫자를 붙여놓으면은 그것 또한 일정한 형식이 되겠죠. 목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일정한 형식에 맞게 표현한다 라고 하면 그게 추상화예요. 단순화는 이제 규약이랑 표기 나오면 됩니다. 규약, 약속, 약속된 언어로 표현한다 이러면 단순화예요. 명확화는 뭐 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애매모호함을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 나오면 이걸로 가시면 돼요. 명확하게 기술한다. 뭔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SQLD라고 하는 이론으로서 이렇게 좀 명칭들을 붙여놨다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링 자체는 이렇게 뭔가 카테고리화를 얘기하고요. 모델링에 이제 또 관점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눠놨어요. 데이터 프로세스 상관관계냐, 데이터 플러스 프로세스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가 지금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약간 이제 이제 무엇에 관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 어떤 데이터를 묶을 수 있는가, 이름이라고 하는 데이터, 나이라고 하는 데이터 그 자체를 데이터로서 보는 것을 일단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관점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간의 관계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프로세스는 약간 이제 how예요, how. 어떻게 그러면 되는 거냐.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상관관계, 상관관점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상관관점. 이거는 이제 데이터와 프로세스 사이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데이터와 프로세스 사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다가 하나 끼워 넣어요. 그리고 데이터 관점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이상하게 끊어놓습니다.
이 데이터 관점 중에서 데이터 관점으로 보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뜯어서 봐야 될 거를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모델링 관점은 좀 모델링이라고 하는 완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SQL이랑 좀 상관이 없는 큰 개념이죠. 이런 거 모델링이라 하고, 그 중에 데이터 관점으로, 현실에 있는 것들을 카테고리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의를 조금 작성을 해본다면은 현실 세계의 이제 비즈니스를 IT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 관점의 모델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다 붙여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 모델링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유의점입니다. 유의점으로 3개 딱 나옵니다. 3개. 중복, 비유연성, 비일관성 이렇게 나와요. 자, 유의점 이어서 이게 문제 풀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하지 말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 중복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복을 하면은 주민번호가 중복이 됐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중복되면 안 돼요. 비유연성은 저희 이제 보시면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분리한다라고 나옵니다. 데이터와 프로세스 분리. 이 말은 데이터를 만약에 추가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데이터를 추가했더니 프로그램이 멈췄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비일관성은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일관성이거든요. 간에 이제 일관된 명확한 정의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기 홍길동을 저장했어요. 근데 저장된 게 홍길 순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문제 나오나? 네, 여기 딱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다가 하나 일관성 껴놨네요. 이러고 찍어보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도 나오고요. 각각의 거를 찾아보라고도 나와요. 설명을 주고요. 설명을 주고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적어놨었거든요. 문제가 지금 보면 쉬운데 제가 쭉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이거는 치지 마세요. 문제 그냥 쳐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어서 문제집이. 데이터 모델이 수시로 변경되어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데이터의 정의를 데이터의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하여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를 보던 프로세스의 애플리케이션과 있는 가능성을 줄인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야, 요거 읽어보고서는 뭐가 유의점이야? 라고 맞췄네요. 이걸 읽으시고 보기가 지금 뭐냐면 1번에 중복, 2번에 비유연성,
3번은 비일관성이고 4번은 일관성이에요. 몇 번? 답은? 해서 맞추시는 건데. 답 나오세요? 지금 몇 번인가요? 비유연성이죠. 비유연성. 분리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 유연성에 대한 이것도 일단은 딱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 중복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게 그 찾을 수 있는 그 구분되는 핵심 용어들을 대체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설명은 무지하게 긴데 걔가 하는 소리는 핵심은 딱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딱 찍어주면 된다. 체크. 자, 데이터 모델링의 유의점 했고요. 이런 거 예시는 뭐 그냥 냅둘게. 데이터 모델링의 진행이 좀 있어요. 진행은 3단계 외우시면 되는데 자, 개념에서 논리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써놔 드릴게요. 개념은 이제 그 우리 모델링 할 때 대강 카테고리를 지으려고 했죠. 그래서 좀 추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적 단계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요. 추상적이다. 그래서 추상화 소중이 높다라고 해요. 카테고리 구분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그리고서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DBMS에서 ERD를 조금 언급해서 배우시긴 했어요. 이런 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인 거예요. ERD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작아. 얘가 좀 컸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개념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단어나 ERD의 단어 나오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인 거를 이제 딱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기본키, 관계, 속성 이런 거 정의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조인을 생각하시는 거죠. 조인키 생각도 하시고 외래키 같은 것도 생각하는 단계예요.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하고 나면은 논리적인 것은 이제 이거는 DB에 저장하는 거 아주 딱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뭐 얼추 카테고리 이렇게 좀 크게 만들고 분류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간의 관계 맞춘 다음에 잘 됐으면 이제 인서트하고 크리에이트하고 DB에 이제 스키마를 날리겠죠. 스키마 그 쿼리 적용하는 거 그거를 이제 물리적 관계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글로 좀 표현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는 가장 낮음이죠. 수준 낮음.
3단계 스키마. 3단계 스키마는 요거거든요. 항상 이 그림 나와요. 항상. 외부, 개념, 내부. 이렇게 3단계거든요.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용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게 외부 스키마예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보잖아요. 그럼 거기 화면 나오죠. 그런 부분의 거를 감당하고 이제 처리하는 명령어를 주는 게 외부 스키마예요. 외부 단계라고도 하고. 개념 스키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이래? 개념 스키마 자체가 정의가 이게 통합이라고 나와요. 통합 관점 이게 나오거든요. 얘는 여기랑 이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돼요. 연결고리 해주는 거. 내부 스키마는 DB에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시면요. 이거는 사용자가 보는 DB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개념 스키마, 여기 이거 논리 스키마라고도 해요. 네. 이게 논리 스키마라고도 하는 거를 어디서 잘 안 적혀져 있어가지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같은 거고 이거는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과 이 프로그램 관점을 이제 통합시키는 그런 개념을 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내부 스키마, DB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DB가 이렇게 있을 거고 사용자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여기가 3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땅. 그리고 사이에 있는 이 스키마, 개념 스키마가 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 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거를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단계에서 스키마가 우리 DB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셀렉터 어쩌고 쭉 적혀 있고 인서트 적혀 있고 문서 같은 걸 스키마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스키마가 하는 역할은 외부 스키마랑 내부 스키마한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넘겨주는 게 맞고 이거는 다시 내부 스키마 DB에 가서 이거 아니야 다시 갖고 와 라고 하는 반려도 하고 이거 아니야 이거 주는 게 맞고 여기서 받고 데이터 여기서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스키마 이걸 스키마라고도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스키마를 그러면 실행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쿼리라고도 하지만 스키마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DB 관점이에요. DB 관점. DB에 저장하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해요. 스키마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관점 얘기 항상 나와요. 그래서 저거 적어놓은 거예요. 사용자 관점이냐, 통합 관점이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점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뭔가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살짝씩 다른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키마랑 지금 3단계랑 모델링 단계랑 뭐가 다르지? 이러는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데이터 독립성, 이거 많이 나와요. 논리적이랑 물리적이 있다고 해요. 얘는 스키마랑 좀 연결이 돼가지고 뭘 다루는 거예요? 딱 저거예요. 정의가 저겁니다. 그 개념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한테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그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했을 때는 내부 스키마가 개념이랑 그리고 개념이랑 외부 스키마에 영향 주면 안 돼라고 딱 이렇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인 거고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인 건데 그림으로 좀 보시면 얘가 바뀌었어요. 얘가 뭔가 수정을 했죠. 얘를 변경을 딱 했는데 이거 변경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들의 그 보고 있는 화면이 갑자기 막 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이렇게. 그거를 여기서 이제 갈 때를 논리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단계 있죠. 개념 스키마, 얘를 논리 스키마라고도 해서 연결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가 바뀌었어요. 얘가 바뀌었대요. 근데 그게 얘한테도 영향을 주면 안 되고 얘한테도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내부 스키마 물리적 그 데이터 독립성 보실 때 이제 내부 스키마고 또 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처음에 그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문제 없어요.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으로 DB에 저장하는 거죠. 직접 가잖아요. 그거 물리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내부 스키마에서 일하는 거 물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을 가져야지. 내가 DB에다가 저장하건 수정을 하건 뭐 이제 삭제를 하건 그거 여기서 삭제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 갑자기 우리가 핸드폰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이 다른 거 영상 막 저장했다 해가지고 끊어져.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겠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문제를 보고 싶어요. 문제. 여기까지 해보죠. 일단은 ERD 순서. 자, 이번 챕터에서는 처음 챕터거든요. ERD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쭉 한 게 하나의 챕터예요. 챕터가 근데 챕터 나누는 거는 책에 따라 좀 다르고 그냥 이 정도에서 한번 걸러진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여기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거 외워야 돼요. 요거를 제가 이제 그냥 시연처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엔터티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테이블이 한 4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얘는 주문, 얘는 고객이고, 얘는 고객, 이거는 주문에 대한 테이블, 이거는 식당에 대한 그 정보, 세 번째로는 또, 뭐 배송,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봐요. 엔터티 도출했죠? 이게 1단계.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그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왼쪽 위에다가 배치를 해요. 이렇게 왼쪽 위에. 고객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문은 바뀌고 배송도 되게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지만 식당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식당도 조금 더 기본적인 테이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둘게요. 그 밑으로 주문이랑 배송이 들어가는데 배송을 할 주문보다 또 주문을 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문 중에 배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쳐봅시다. 자, 배치했어요. 배치해요. 관계명을 기술한다라고 하는 거 먼저 쓰죠. 이게 자, 고객의 식당. 고객보다 주문을 먼저 보시면 되겠다. 자, 주문은요, 고객이 있어야 돼요. 주문하려면 있어야 되죠. 고객 필수죠. 근데 고객한테 주문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선택이에요. 이거 필수 선택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필수 선택이기도 하고 필수를 포함하는 거 이렇게 얘기도 해요. 고객이랑 식당, 식당과 우선은 주문이랑 배송 관계부터 보죠. 주문이랑 배송에서 배송은 주문이 있어야 하죠. 필수예요, 필수. 그런데 주문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배송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네요. 선택이네요. 고객이랑 식당 관계는요. 식당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필수예요. 식당은 고객을 필요로 하는가? 식당 테이블이 맞나? 네,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어쨌든 식당한테 고객은 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선택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게 관계면 기술하는 거. 이런 거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도 관계 차수네요. 이거는 1대 다 뭐 MDM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주문에서 고객이 주문을 여러 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1대 M이라고 해요. 고객 한 명은 주문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대 M 관계라고 하고요. 주문은 여러 개고 배송을 하는데 주문에서 배송이 그죠? 많은 주문이 배송 하나로 갈 수도 있고 배송 하나하나가 하나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주문은 많을 수 있고요. 배송은 무조건 한 개여야 되는가요? 주문당 한 개죠. 주문당 한 개. 많아도 한 개고 그러면 M 대 1. 고객이 많아도 식당은 한 개고 식당이랑 주문은 뭐 안 연결하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관계가 또 설정이 잘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는 게 선글이라는 거예요. 선. 많다라고 표현하는 선이 일단 이렇게 이어놓고요. 많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삼지창, 까마귀발.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파란색 좀 색깔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많은 거. 여기도 많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얘가 많구나. 이렇게 하면은 1대 다랑 이런 거 몰라도요, 사실은. 이 삼지창으로만 딱 봐도 이제 보이죠. 어떤 게 많을 수 있고 어떤 거는 하나만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필수 선택 관계가 있었죠. 여기서 주문은 선택이에요. 고객한테. 그러면은 그 표기법에 따라 좀 다른데
동그라미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배송도 선택이죠. 그럼 동그라미예요. 근데 요 부분 식당은 필수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안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 표기법이 이렇게도 되고요. 다른 표기법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선택은 점선, 필수는 실선. 점선, 실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점선으로 가다가 실선으로 가고 이런 거 있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 해보니까 좀 뭔지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글로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많아 보이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앞 글자 뭐 따서 외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 그런 거는 저는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문제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볼게요. 그래도 써볼래니까 생각보다 글이 많았네요. 하나는 같이 풀어봅시다. 모호함을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도록 답 나왔나요? 지금 동안에?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이래요. 뭐가 있었는지 이제 계속 기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죠.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그래서 1번 보면 일정한 형식 이거 본 적 있다. 일정한 형식 나오면 뭐였죠? 해서 계속 맞춰가는 연습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딱 볼 때 이제 연습하는 게 이게 학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은행식이라 이런 방식이 먹혀요. 우리가 막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걸 막 깊게 공부해가지고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시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이거 추상화. 데이터 모델 일정한 형식으로 갔던 거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처음에 추상화. 그래서 추상화 있다. 맞습니다. 수연이라는 구현. 시스템 구현만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 단계 작업으로 구축을 사전 작업. 그래서 모델링은 사전 작업의 의미만 있대요.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복잡한 현실의 언어나 표기법, 언어 표기법 나왔다. 이거 나오면 뭐라고? 딱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화라는 거죠. 맞네. 단순화. 맞네. 근데 단순화를 이렇게 찍을 때 이거 다 읽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런 것 좀 체크하셔야 되고.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죠. 모호함을 배제. 이것도 나왔잖아요. 모호함 배제. 명확하잖아요. 근데 여기 정확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맞네요. 정확하도 맞아요. 얘가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사전 작업 단계, 사전 작업만 하지 않아요. 사전 작업만 하지 않고 모델링 하시는 거 보면은
여기 시스템 구현이랑 프로세스 관계랑 실제 업무 수행에 영향받는지까지 다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간의 관계도 이제 찍어보죠. 프로세스 간의 관계도 찍고, 정확하게 틀린 거는 이게 틀렸어요. 시스템 구현만. 근데 좀 애매하죠. 뭔가 이렇게 뭐 이론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구현만 사전 작업이라는 것도 안 들어봤고 사전 단계도 안 들어봤는데 나머지 거 쳐내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계속해서 바로바로 뭔가 이 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가 정말로 저 자격증 취득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